1번 학자와 비행 유발 요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답부터 얘기하면 1번이죠. 에이커는요.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가입니다. 주로 청소년 비행 문제를 연구한 학자죠. 에이커는 청소년 비행을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접근을 했고요. 따라서 비행의 원인을 어린 시절의 경험과 무의식적 갈등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정보처리 능력 부족으로 보지 않은 거죠. 따라서 1번의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는요, 학자와 비행 유발 요인의 연결이 옳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에릭슨 정체성 위기. 3번 프로이트 자아와 초자아의 통제 기능 약화. 4번 고다드 지능의 결함. 5번 반두라 비행 행위의 관찰과 학습.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릭슨 정체성 위기, 프로이트 자아와 초자아의 통제 기능 약화, 고다드 지능의 결함, 반두라 비행 행위의 관찰과 학습. 에이콘 어린 시절의 경험과 무의식적 갈등. 따라서 1번의 답은 1번입니다. 2번 청소년 비행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어진 선택지들을 차례차례 읽어가면서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긴장 이론에서는 자신의 범죄를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당한 행위로 합리화시키며 비행을 지속한다고 본다. 어떤가요? 이 부분은요, 긴장 이론이 아니라 중화 이론에 해당하는 개념이죠. 즉, 중화 이론은요, 자신의 범죄를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당한 행위로 합리화시키며 비행을 지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번은 청소년 비행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2번 중화 이론은 비행 기회와 낮은 자아 통제력이 상호작용하여 비행이 발생한다고 본다. 이 개념은요, 자기 통제 이론이죠. 중화 이론이 아닙니다. 따라서 2번도 옳지 않는 설명입니다. 3번 아노미 이론은 내적 또는 외적 통제를 비행 극복의 요인으로 본다. 아노미 이론은요, 사회의 목표와 수단의 괴리로 인한 규범의 붕괴 상태를 아노미라고 하고, 이처럼 내적 또는 외적 통제를 비행 극복의 요인으로 보는 것은 사회 통제 이론입니다. 따라서 3번은 옳지 않는 설명입니다. 4번 차별 강화 이론은 비행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원인을 규명한다. 차별 강화 이론은요, 비행 행동이 어떻게 학습되고 강화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설명되는 비행하지 않는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차별 강화 이론의 초점이 아니죠. 따라서 4번도 옳지 않는 설명입니다. 5번 사회유대 이론은 애착, 관여, 참여, 신념을 사회유대를 높이는 요소로 본다. 이 설명이 옳습니다. 허쉬는요, 사회 유대 이론을 주장하였는데 이 사회의 유대 이론은요, 사회적 유대가 강할수록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이론에서는요, 4가지 주요 요소로 사회적 유대를 설명하였는데요. 여기에 설명된 애착, 관여, 참여, 신념이 그 내용입니다. 따라서 2번의 답은 5번 사회유대 이론은 애착, 관여, 참여, 신념을 사회유대를 높이는 요소로 본다. 이 설명이 청소년 비행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아서 답이 되겠습니다.
3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피해 학생 측이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충족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어진 선택지들을 차례차례 읽어가면서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충족 요건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해 학생이 반성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요. 학교장이 자체 해결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1번은 충족 요건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충족 요건으로 옳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3번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귀된 경우 4번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5번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3번의 답은 1번입니다. 4번 비행 청소년의 중화기술과 사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비행 청소년의 중화기술은 그들의 비행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심리적 기법이죠. 사익스와 마차는 이러한 기술을 사용해서 비행 청소년이 자신의 행동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기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중화기술의 기술은요. 비난자 비난, 책임의 부인, 피해자 부인, 충성심 요구, 피해 발생의 부인 등이 있습니다. 한번 그 사례의 연결이 옳지 않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비난자 비난. 저보다 어른들이 더 나쁜 행동을 많이 하는데요. 옳습니다. 2번 책임의 부인. 술에 취해 정신이 없어 어쩔 수 없었어요. 옳습니다. 3번 피해자 부인. 나쁜 놈은 맞아도 싸요. 옳습니다. 4번 충성심 요구. 친구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그랬어요. 옳습니다. 5번 피해 발생의 부인. 협박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5번이 중화기술과 사례의 연결이 옳지 않습니다. 우선 사례는요. 피해 발생의 부인이 아니라 충성심 요구입니다. 그렇다면 피해 발생의 부인은요. 비행 행동이 피해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따라서 4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DSM-5 품행장애 진단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주어진 내용을 차례차례 읽어가면서 진단 기준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고 옳지 않는 것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최소 2번 이상의 가출 옳습니다. 니은 15세 이전의 잦은 무단 결석 시작 니은은 옳지 않습니다. 15세가 아니라 13세 이전의 무단결석입니다. DSM-5 품행장애의 진단 기준 중에 하나로 청소년이 학교에 무단으로 결석하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이는 품행장애의 중요한 증상 중 하나고요. 특히 13세 이전에 발생한 경우가 주목됩니다. 따라서 15세 이전이 아니라 13세 이전의 무단 결석입니다. 디귿, 행동장애가 사회적, 학업적, 직업적 기능 영역에서 현저한 손상 초래 옳습니다. 리을, 타인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고 연령에 맞는 사회적 규칙을 위반하는 행동 패턴 옳습니다. 따라서 DSM-5 품행장애 진단 기준으로 옳은 것은 최소 2번 이상의 가출,
13세 이전의 무단 결석, 행동장애가 사회적, 학업적, 직업적 기능 영역에서 현저한 손상 초래해 타인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고 연령에 맞는 사회적 규칙을 위반하는 행동 패턴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